거제 고현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 산하에 연두빛이 고개를 내밀고 벚꽃이며 목련, 수선화가 활짝 피어나 어느새 우리에게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와는 다르게 학교에는 아직 봄이 멀었나 봅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음껏 뛰놀며 이야기하고 교외로 체험하는 진정한 교육의 봄 말이죠. 2021학년도를 시작하면서 교육가족 여러분께 학교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꼼꼼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은 물론 교통안전, 생활안전,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 어머니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 지도하겠습니다. 2020학년도는 징검다리 등교로 인하여 기본 생활습관과 기초학력이 모자라다는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가 튼튼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모아 함께 어울리는 인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하하호 웃으며 함께할 교육의 봄날을 기다리며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현 교육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내. (2021학년도) 거제 고현초 교육과정 설명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교는 큰 꿈과 바른 마음을 지닌 건강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4가지 세부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르게 행동하는 예절 바른 어린이. 둘째, 스스로 공부하는 실력 있는 어린이. 셋째, 새롭게 탐구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넷째, 즐겁게 생활하는 건강한 어린이. 바른 인성과 튼튼한 몸의 바탕 위에 실력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본교는 올림 전략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림 교육에서 올의 의미는 사람의 됨됨이가 빈틈없이 야무지고 기운차다라는 의미의 올차다로 거제 고현 어린이들이 올차게 자라길 바라는 본교 교육의 방향을 담았으며, 림은 나무들이 가득 찬 숲처럼 거제 고현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올림 교육은 인성 올림, 배움 올림, 독서 올림, 건강 올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별 중점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올림은 기본 생활 습관 정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천하는 인성 교육, 바람직한 소통 문화 형성. 배움 올림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형성, 학습자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 교과제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독서 올림은 사제 동행 아침책 읽기, 학년 수준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색 프로그램 운영, 온 책 읽기. 건강 올림은 스포츠 클럽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 기분 좋은 산책 활동, 문화예술 교육 활동, 학생 중심 놀이 문화 정착입니다. 1학기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5일에 3, 4, 5, 6학년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고,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 및 교내 과학 페스티벌 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19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체험 학습 주간과 장애이해 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본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15일부터 19일은 어린이날 기념 소체육대회 주간입니다. 17일부터 21일은 다문화교육 주간이고 24일부터 28일은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6월에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7월 21일은 2학기 전교임원 선출 예정이고 23일에 여름방학식을 실시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은 7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개학은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8월 26일은 2학기 학급 임원 선출 예정입니다. 9월 2일 3일은 4, 5학년 수련 활동이 있습니다. 6일부터 17일까지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입니다. 13일부터 17일은 2학기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및 생명 존중 교육 주간입니다. 그리고 3학년 생존 수영 교육이 실시됩니다. 27일부터 10월 1일에는 4학년 생존 수영 교육이 실시됩니다. 10월 4일부터 8일은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입니다. 11일부터 22일은 2학기 현장 체험 학습 주간이고 20일부터 22일은 6학년 수학 여행입니다. 26일부터 27일은 3학년 환경교육이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실시됩니다. 11월에는 8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의 교육 주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10일은 꿈기 탐색 교육 주간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은 2022학년도 1학기 전교 임원을 선출합니다. 겨울방학은 24일에 실시하여 22년 2월 2일까지입니다. 2월 3일 겨울방학 개학식을 실시하고 7일부터 11일은 6학년 졸업 주간입니다. 2월 11일에 졸업식 및 종업식을 실시하고 2021학년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연수. 교권 보호. 다음은 교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생. 먼저 경험한 삶을 알려주는 사람. 아이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교사가 교권 침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학부모에게는 교육권이 있듯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즉 교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권이 보호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교권의 보장은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교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가능할까요?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 징계, 평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란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언론 등에 의해 이러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하며 2016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교권 침해 건수나 악성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원을 향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물론 상해, 폭행 등 신체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협박과 강요, 성적 처리, 생활 지도 등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 및 과도한 민원 제기 등은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모든 관여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리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 교육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전화보다는 면담 시간을 예약하고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오해 없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픈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 없듯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존중과 배려, 신뢰와 소통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듭니다. 함께해요. 교권 보호. 영상 잘 보았나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교육. 다음은 청년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청렴한 경남 교육.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의 기본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의 청렴은 어떤 것일까요?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경남교육의 기본, 바로 청렴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행복으로 꽃필 수 있도록 청렴한 경남교육,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공공기관 부패방지 실책평가 결과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은 모두가 행복한 청렴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경남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의 교육으로 경남교육청은 청렴을 기본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를 Q&A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를 드리는 것, 선생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과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졸업식 때 담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청렴을 기본으로 하는 경상남도 교육청, 투명한 경남교육, 공정한 경남교육,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남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은 투명하게 편성하고 목적에 따라 낭비하지 않고 집행합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는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공정한 경남교육. 경상남도 교육청 직원들은 청탁 및 지연, 학연, 혈연 관계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엄격한 처리. 경상남도 교육청은 부패 행위자를 엄정하게 적발 처리하고 부패 행위 신고자 및 공익 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우리를 행복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아이들의 삶이 행복으로 꼽힐 수 있도록 청렴한 거제구현 교육,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폭력 예방. 다음은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24시간) 계속되는 학교 폭력의 진화, 사이버 불링. 여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가 된 친구와 피해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급 친구의 초대로 인터넷 카페에 초대된 영민군.
카페에 들어간 영민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밤낮으로 올려다닌 카톡음, 답이 늦으면 욕이 돌아왔습니다. 영민군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오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중 한 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글을 쓸 때는 3번 이상 생각하고 신중하게 써야 함을 자녀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을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하지만 사이버 불링에 관한 정보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아이는 오히려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나와 타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점도 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싫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보복을 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 관련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두도록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평소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불링. 이를 예방하는 열쇠 중 하나는 우리 학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영상 잘 보았나요?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안전한 거제 구현초를 만들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급식 운영. 다음은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학교급식 설명을 맡은 영양교사 류선아입니다. 먼저 사랑스런 우리 학생들의 식생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학교급식 목적과 운영 원칙입니다. 여기서 학부모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골고루 다 먹으면 나도 건강하고 우리 지구도 건강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용기 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작성한 식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식재료를 구매한 후 매일 꼼꼼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품과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은 한우 판별 유전자 검사,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 사업인 당류와 나트륨 저감화에도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식품 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원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썹 적용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학교는 조리 공정별로 장소를 달리하여 위생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서 색깔별로 분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식기류도 세척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종사원 위생교육을 위해 ATP로 세균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 규명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보존식도 보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반입 음식 금지입니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 증세를 보일 때 집단 식중독으로 간주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급에 먹거리를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외부 반입 음식 금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열린 급식 운영과 지도교육 상담입니다. 수요자 중심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께서 바른 식생활 습관 함양을 위한 체험 교육 급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1, 2학년을 대상으로는 영양 수업을 진행하고 매일의 급식 사진과 식사 이야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올해도 어려우므로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급식을 통한 K 음식의 세계화를 말씀드리고자 2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언제부턴가 우리 지구인들은 지역 특산물을 먹지 않고 똑같이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음식문화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비 윌슨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비 윌슨은 각 나라들이 산업화 뒤에는 반드시 몸에 나쁜 상업적 음식들을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 한국을 보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전통 음식을 홍보하고 많이 먹도록 정책을 펼쳐서 국민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학교 급식이 갈수록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우리 학생들은 전통 음식 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국가법을 이행하는 학교 급식을 맛이 없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초등학교에서는 채식과 발효로 대표되는 우수한 전통 음식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리는 교육 급식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거제고현 교육가족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거제고현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